히든 종목 5일선과 만난 지점에서 고가놀이가 진행되고 난다라면은 이 계단식 상승이 다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자, 두 번째 방송에서는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다뤄볼 거고요. 그리고 방송 말미에 또 히든 종목 점검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어, 방송을 보시고 저는 매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도 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거나 공부가 됐다라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셀루메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mRNA 기술 개발 통해서 이 원료 공급과 연관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삼성 바이오리스가 어쨌든 그 모더나 쪽에서 mRNA 원액 기술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국내 쪽으로 완전 눈을 돌려버렸고요. 그리고 셀리드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안동에 있는 뭐 센터에서 이제 자체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부 정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.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전에 삼성제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mRNA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, 그러니까 아미들한테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코로나를 중화할 수 있는 이 중화항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몸속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. ST팜이 LNP라 그래가지고 mRNA를 포장하는 그 단백질, 그 기술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포장 기술이 있지 mRNA 원액을 만드는 기술은 없거든요. 그게 됐다라면 ST팜에서 아마 만들지 않았겠습니까? 그죠? 근데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이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거죠.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25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루메드 아이진과 코로나 19 mRNA 백신 개발 소식의 급등. 일단 그 이전에 뭐 여기 상한가 어느 날짜죠? 5월 13일 날 뉴스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mRNA 백신 원료 공급 기대감. 그러니까 이 mRNA 백신 원료를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요 부분에서 셀루메드가 공급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5월 25일은 아이진이라는 회사와 이제 공동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100억 달러, 그러니까 100억 달러가 1조죠. 미국 정부도 1조 가량을 투자를 해서 겨우 만들었습니다. 겨우. 그리고 이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모더나의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여기에 수장을 누구를 앉혔냐면 군인을 앉혔습니다. 사성장군. 그러니까 별 4개짜리 대장을 앉혔습니다. 죄송합니다. 군인을 앉힌 이유가 뭘까요? 그만큼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전이라는 겁니다. 국가 비상사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개발한 백신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요. 이 모더나라는 회사도 공개를 하고 싶을까요?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. 그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. 그래서 잘 보세요. 여기서 일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그죠? 상한가가 나오고 고가 놀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.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18일 일단 상승 출발은 했어요. 이 갭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갭 상승이 분명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갭 상승 출발이 됐지만 이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승으로 밀어오는데 실패를 했어요.
쭉 밀려버렸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까지 접근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보세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거래량이 발생이 나와야 턴이 된다 그랬죠. 제가 삼성제약에서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다. 저도. 자, 보시면은 음봉 거래량이 음봉이 4번 발생됐죠.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죠. 그러면서 이 상한가에서 대량 거래가 또 발생이 됐죠. 그러면서 다음날 이 상한가의 힘이 다음날까지 전달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. 첫 번째 상한가에서 발생됐던 거래량보다는 일단은 많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어요.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날 얼마만큼 강하게 밀어 올리느냐. 그러니까 갭, 공백. 이 공백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이 됐느냐. 요게 중요한 겁니다. 요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상한가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백이 좀 약해졌어요.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한가였을 때보다는 매수 거래량의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약해졌을 가능성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그 체결 강도 요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는데 자 5월 13일 날 상한가 때 170이고요. 자 잘 보세요. 5월 13일 날 상한가일 때 170입니다. 당일 체결 강도가 170이에요. 그런데 5월 20일 날 상한가 때 168이에요. 물론 별 차이 없잖아요.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앞전에서 170이었다면 뒤에 가서 이 매수의 힘은 168이 아니라 250, 300 이렇게 나와야죠. 그래야 한번 상한가를 치고 조정받고 바로 또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죠.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.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N자형을 치고 나왔어야 돼요. 근데 또 힘이 빠졌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 잘 보세요. 이 음봉에서 발생됐던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. 요 얘기는 제가 삼성제약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. 자 삼성제약 그 방송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. 삼성제약 보시면 압니다. 자 그래서 잘 보세요. 여기 음봉 거래가 발생됐죠. 자 5일선까지 조정이 나올 거니까 5일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요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야지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 상한가 발생됐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죠. 그리고 나서 음봉 거래량이 나오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이 양봉이 음봉 거래량을 뒤집었죠.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죠. 그리고 제가 삼성제약은 재료 소멸로 해서 추가 상승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. 음봉 거래량이 발생됐죠.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. 이 상한가 거래량보다 음봉에서 발생된 거래량은 작아야 돼요.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음봉 거래량이 작아진다는 건 이후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음봉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,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뒤집어버리는 힘의 전환, 요게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. 이미 여기 나와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셀루메드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보신 바와 같이 자 보세요. 여기서도 보시면 이 3일 동안 음봉이 발생됐는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. 그러면서 이 음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추세 전환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조정을 받았습니다. 조정을 받았고 이제 이 5일선을 안착시키게 되면서 또 치고 나갈 것인가. 제가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갈 가능성,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백신이 mRNA 원액을 개발할지 안 할지 대한 부분들은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5일선 위에서 적어도 이 8,300원 전후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이 mRNA 백신을 개발하는데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. 1조 원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인데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셀루메드의 흐름이 8,300원 전후에서 5일선을 타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거는 mRNA 원액을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근사치까지 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렇기 때문에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도 셀리드처럼 어쨌든 이 5일선을
타고 가는 게 중요해요. 자, 셀리드 같은 경우 지금 오늘 2.8%가 상승 나오죠. 2.8%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일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셀리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셀루메드를 보게 되면 셀루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건 이 5일선 위에서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이 21선이 만났을 때 바로 치고 나가느냐,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히든 종목. 자, 히든 종목 지금 이제 1.8% 조정을 받고 있는데, 자, 조금 전에 제가 삼성제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, 자, 보세요.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상한가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치고 나가죠. 그러면은 지금 잘 보세요.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상한가 위에서 주가 고가놀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것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5일선과 맞는 지점에서 이 고가놀이가 진행되고 난다라면은 이 계단식 상승이 다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방송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셀루메드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